가장 핵심은 반대 여러분이 면접관 돼도 면접관을 하면서 이제 또 느꼈던 건데, 예전에도 느꼈지만 이번에 느꼈던 이런 지원자, 이런 꼴불견 지원자는 무조건 제가 채점하는 과정에서는 이 친구는 일은 잘하겠는데 이거 못하겠다. 이 기간은 수도권에 안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의 여자친구가 이렇게 단 아이디어가 지원하는 기간에서 할 수 없는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직설의 윤호상 소장입니다. 백신들 맞으셨나요? 저는 어제 6시간 광클릭 해가지고 계속 새로 고침해가지고 백신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잤는데 다들 아프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같이 젊은 분들이 아프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같이 나이 드신 분은 별로 안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아프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하루 종일 3일 풀로 모 공공기관에 면접관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을 하면서 이제 또 느꼈던 건데, 예전에도 느꼈지만 이번에 느꼈던 이런 지원자, 이런 꼴불견 지원자는 무조건 탈락시키겠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7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지원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면 무조건 면접관은 여러분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기준을 한번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 면접관이 아니시라도 여러분이 답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첫 번째, 삐빅 이거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못 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회사를 많이 지원하고 여러 기관, 여러 회사를 많이 기관으로 하면 기관을 여러 개 많이 지원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관들의 자소서 질문이 약간씩 다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적어 놓으신 경험도 있고, 그리고 기관들에 따라서 분량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지원자는 자기가 쓴 기본 서류를 숙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자기가 뭘 적어놨는지, 또 자기소개서가 질문이 이제 기관별로 다르다 보니까 같은 경험도 이렇게 약간씩 여러분이 다르게 적어 놓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적었는지를 생각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은 그걸 기본으로 일단은 여러분의 질문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숙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당황스럽다는 거. 그래서 실제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서류를 보면서 이제 질문할 걸 빡빡하게 이렇게 다 메모를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안 하시는 면접관이 많지만, 이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한 건 여러분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걸 기초로 여러분 자소서나 지원서를 기초로 질문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뭘 쓰는지 잘 모르고 헷갈려요. 그리고 지원서에 적어는 자기소개서에 적은 내용과 반대로 얘기하거나 하든지, 아니면 지원서에 제가 그렇게 어떤 경험인지 몰라서 그걸 다시 되묻는다. 이것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쓴 서류, 지원서랑 자소서는 꼼꼼하게 읽어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 이제 면접, 당일 면접 중 되면 서버가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류를 못 봐요. 그래서 미리 출력을 해놓거나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는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와야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주변 친구들, 자소서는 쓸 때는 친구들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 면접에서는 친구들이나 부모님, 교수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보고 질문해둘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기본적인 지원서랑 자소서는 좀 숙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본이 안 돼 있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제 가장 핵심은 반대 여러분이 면접관 돼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에 우리 기관이라면, A 기관이라면 우리 기관에 진짜 들어오고 싶은지를 궁금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면접관도 인사 담당자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는 게, 예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타겟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해서 한두 개를 집중해서 지원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제는 여러 군데 지원하는 거 다 압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제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조금 들어오고 싶은 친구를 선발하기 위한 것 가장 본능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저희 기관이 뭐 하는 기관인지, 사업 영역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보라든지, 최근에 우리 기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시켰는데 그걸 몰라요, 실제. 그래서 보면 대부분이 기관명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 정도밖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당연히 엄밀해서 물론 필기시험 공부한다고 힘드시는 거 알겠지만 그거는 좀 정말 아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지원 기간이라든지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요. 그래서 공공기관 같으면 기본적으로 기관의 홈페이지를 가보시고 보는 것뿐만 아니고 주요 이슈들, 그러면 이제 뭐 항상 얘기했듯이 좀 뭐 네이버보다는 구글보다는 이제 구글 알림에 등록해놓고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이슈를 묻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슈에 대한 설명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슈에 대한 설명이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기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 그리고 좀 한 단계 더 고민한 친구를 당연히 우리 기업에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원 기업이나 기관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 이거는 탈락입니다. 탈락. 아시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지원 직무를 모르는 친구가 많아요. 근데 이제 기관들에 따라서 애매하죠. 이제 한전이나 한수원 이런 데는 이제 지원 직무가 명확하게 이제 인문계 사무 직무도 이제 파트별로 뽑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지만, 나머지는 일반직, 사무직 이런 식으로 뽑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많이 갈 수 있죠. 맞아요. 그거는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제 본인이 목표를 좀 가지면서 이제 정확하게 그 일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조금은 보셔야 될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관들은 이제 홈페이지 상에 조직도랑 팀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기관은 그걸 클릭하면 세부 담당자가 어떤 업무하는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깊이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타겟을 가지고 일반직이라 하더라도 나는 여기 이 일지망에 이런 분야에서 제 이런 장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겠습니다. 이렇게 타겟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가끔 보면 그 일반직 사무직으로 이렇게 공청적으로 돼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예 어떤 업무든 다 잘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지망, 2지망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타겟을 가지시고 그 일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타겟을 좀 가지시는 거 좋고, 그게 타겟이 된다면 나의 장점, 나의 지식, 나의 어떤 걸로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지원 직무에 대한 타겟도 없고 지원 직무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친구는 당연히 집에 가십시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서 제가 아마 몇 주 전에도 올려드렸는데 솔직이랑 진솔은 약간 다르다라고 클립을 올려놨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여기 이렇게 안아드립니다. 제 유튜브에 몇 주 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이제 네 번째는 너무 솔직한 지원자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분위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면접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닌데, 면접관이 편하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의도를 대화식으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기관에, 우리 기업에 실제 일을 잘할 친구를 뽑는데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히 뭐 이직 사유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실제 이 굉장히 좋은 기관에 다녀요. 기관에 다니면서도 실제 보면 제가 뭐랄까 이 기관은 수도권에 안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가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이런 식의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갑니다. 이런 식의 이직 사유 안 되겠죠. 그래서 너무 솔직한 거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냥 마냥 하고 싶습니다. 안정적입니다. 이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너무 면접관이 편하다고 솔직하게 접근해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가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면접관은 이 친구는 이런 가벼운 상대라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너무 솔직하게, 진짜 누가 봐도 솔직하게, 그럼 솔직하게 답변하면 일단은 면접관은 웃고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채점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번째는 너무너무 솔직한 친구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게 남성과 여성의 성향이 약간 달라요. 일단은 엄밀해서 면접은 여성들이 더 뭐랄까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대응하고 여성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말을 잘하시고 말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너무 단답형으로 끊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경험 있습니까? 네, 그 경험 있습니다. 그럼 면접관이 다시 물어야죠. 그 경험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업무를 했습니까? 이게 자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길어가지고 추가 질문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짧은 경우는 그거 질문 안 합니다. 그래서 A 학교 나왔네요. 네, A 학교 나왔습니다. 어떤 자격증 있습니다? 네, 자격증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면접관이 한두 번 얘기해 주다가 추가 질문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면접관 스스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엄밀히 말해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너무 단답형으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그건 안 묻겠죠. 공공기관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데, 그러면 예, 이 경험인데 제가 이런 역할을 했고요. 이런 노력했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약간씩 끌고 가는 것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5번째는 너무 단답형으로 무성의하게, 이제 그 단답형으로 무성의하게 들리거든요. 무성의하게, 물론 이제 자기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자꾸 연습을 해야겠죠. 5번째는 너무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접근하는 방법은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3번 내하고 지원 직무 목표와 비슷하겠지만, 이제 요즘에는 기관들이, 이제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직무 수행 계획서라고 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적게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3번에처럼 타겟이 설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타겟에서 세부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입사업부처로 막연히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이거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넣으면서 구체적으로 입사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겁니다. 아니면 기관 같으면 이러이런 것들 기존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본인의 아이디어, 물론 정답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무 타겟팅뿐만 아니고 직무를 분석하고 전반적인 이슈 이런 것도 다 많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접목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입사 후에는 그냥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남들이 다 얘기하는 잘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6번째는 입사 후에 구체적으로 입사 후 포부인데, 이거는 입사 후 포부처럼 추상적인 방향성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그리고 정답이 아니라도 본인만의 생각, 본인만의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 정답이 아니라도 내가 실제 어떤 아이디어라도, 근데 이제 단 아이디어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영역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은 하시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 마지막 7번째는, 물론 여러 가지 많지만 7개로 마무리할게요. 7번째는 뭐냐면, 면접은 항상 보면 일을, 그 지원하는 직무를 잘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취업 준비할 때부터 직무란 걸 강조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소서도 그렇고 면접에서도 직무를 잘할 수 있는 그 포커싱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입장에서 어제도 뭐 그저께도 항상 얘기했던 게 일은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지 이게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와서 너무 직무와 연관되는 장점, 경험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민원인이 굉장히, 그러니까 민원인의 민원 소통도 잘 할 수 있다. 잘 해결할 수 있다.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논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직무와 연관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봉사활동, 기타 경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그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다 직무만 잘할 수 있다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채점하는 과정에서는 이 친구는 일은 잘하겠는데 이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와서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쓴 거, 면접 마찬가지겠지만 직무와 연관되는 경험만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소통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팀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설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아르바이트나 봉사활동 뭐 여러 경험도 많으실 거잖아요. 그걸로 증명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조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일만 잘하는 친구는 안 뽑습니다. 왜? 우리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리고 민원 업무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양한 경험들을 정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그럼 꼭 자기소개서에 썼던 경험만 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몇 번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얘기했던 거는 7가지 이런 지원자는 절대 나는 안 뽑겠다. 면접에서 절대 탈락하는 지원자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위에 이제 뭐랄까 추상적으로 나는 이런 장점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에피소드, 그 다음에 거기에 경험 에피소드에서는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가장 기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7개 얘기했습니다. 정리는 안 해드릴 거니까 다시 되돌려 보시든지 하시고요. 아시겠죠?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면접 과정에서 저를 안다는 친구, 제 방송 보고 준비했다는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다가 좀 애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할까 좀 조금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했듯이 제 클립은 구독, 좋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아시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